서비스한 지 지금 3일째입니다. 어제 콘도에 있는 엔지니어가 방문을 했는데, 문제는 콘도에 있는 엔지니어도 뭐 에어컨 전문가가 아니라서. Have new about 600 baht you want? Mèo. Need service big dirty, very dirty inside. Alright. Never service I think. Gas little bit. Charge you 1,600 baht. Only for the clean? No cleaning and gas too. Cleaning and gas. Yeah, long time no gas there. Little bit. Oh, 1,000 baht. not that time. Yeah, wow. 에어컨 전체 청소와 가스 충전에 1,500바트, 한국 돈으로 약 5만원 정도의 비용인데요. 태국치고는 굉장히 비싼 가격인데 더 따지지 않고 그냥 냈습니다. 왜냐면 집주인이 이탈리아인인데 현재 마다가스카르에 살고 있어서 집 관리에 굉장히 소홀하더라고요. 자취를 꽤 오래 했지만 이 정도로 손이 많이 간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돈을 내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경쟁을 하며 살아온 이유라는 것을 찾아보면 무언가가 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저녁은 라면입니다. 짠! 오리엔탈 키친이라는 태국 라면인데요. 이거 다른 맛이 있어요. 매운맛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되게 자주 먹었거든요. 맛이 약간 신라면과 진라면 매운맛의 사이 정도? 해장하러 자주 먹었는데 새로운 라면이 나왔다 그래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태국에서는 항상 주의를 하실 게 뭐냐면 수돗물은 절대로 식용으로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스케줄이 좀 많다고 하는 물이기도 하고 물을 끓여도 먹으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생수 사러 밖에 나가는 게 제일 귀찮은 일이기도 해요. 이제 라면이라는 건 어느 나라에 있긴 하지만 태국에 처음 왔을 때 똠양꿍맛 라면을 먹고 식중독에 걸린 적이 있어서 늘 먹던 게 아니면 그건 그날의 작은 도전이 됩니다. 다행히 이날 먹은 볶음라면은 한국에서도 자주 먹던 짜장라면과 조리 방법이 비슷했던 것 같네요. 계란 향이 굉장히 많이 나고요. 이 면에다가 삶은 계란 노른자를 가루를 낸 다음에 입힌 느낌이에요. 먹으면 계란 그 노른자의 그 약간 크리미한 그 향이 확 나고요. 근데 살짝 매콤하기 때문에 뭔가 느끼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일단 에어컨입니다. 1년 연중무휴 여름인 동남아에서 에어컨은 소중하고 신중하게 골라야 할 놈이죠. 정전 때문에 하루 에어컨 없이 살아봤는데 숨집니다. 사망이에요. 최근에 와서야 유튜브 채널의 운영 방법을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화의 재구성을 다른 채널로 분리해서 운영하기로 하고, 태알남 채널에 올렸던 음식 영상들도 영문 버전으로 다른 채널에 올리기로 했는데요. 구독자 빵명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긴 하지만 열심히 만든 영상이 또 다른 가능성을 가지게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수요일, 오늘은 어학원이 끝나고 매크로에 가기로 합니다. 이제 슬슬 다이어트를 시작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ไปปะทง 매크로นะครับ 매크로ปะทง. 영상을 만들고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운영하는 모든 과정은 항상 작고 큰 도전들을 수반하는데요. 20대를 기점으로 제 시간들은 항상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고 그것에 몰두했던 과정들이었습니다. 친구들끼리 밴드를 시작하거나 조금 더 복잡한 연애를 한다거나 하는 청춘 드라마 같은 일부터 처음 들어간 대기업을 1년 만에 관둔다든지 갑자기 스타트업에 들어간다고 객기를 부린다든지 사업을 한다고 친구들을 모아 시간을 보낸다든지 했던 것들을 다시 되돌아보면 예전에 비해서 도전이라는 것에 점점 부담이 늘어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졸업 후 들어간 회사에서 처음 이직을 할 때 차장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 입사 성적이 좋아서 동기들보다 승진도 빠를 거고 아마 이대로 잘 흘러가면 경영진 코스에도 갈 수 있을 건데 그런데 왜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는 거냐고.
아마 어린 퇴사자를 붙잡는 빈말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엔 더 좋은 기업으로 가서 누릴 연봉, 복지, 교육 그런 조건들 때문에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는 잘 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직을 할 땐 훨씬 작은 회사로 들어갔는데 젊은 패기로 세상에 도전을 한다거나 그런 따위의 환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기대한 부분의 만족도는 물론 컸지만 그 외에 제가 전 회사를 떠나며 버렸던 복지나 교육들에 대한 아쉬움이 분명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국에 온 다음엔 태국어를 배우고 태국 사람을 만나고 태국 문화를 배우는 것들에 여전히 재미가 있었던 반면에 줄어가는 통장 잔고랑 점점 잊어버리는 예전 직무 지식들 그리고 1년째 정체되는 위치들에 대해서 약간의 후회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은 도전들이 제 인생에 줬던 변화들은 물론 재미있었지만 긴 인생을 너무 짧은 호흡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너무 오랜 시간을 바닥만 다지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매년 조금씩 커져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Have to keep here? 아, 여보세요? 네, 사장님 전화하셨어요? 아, 오늘 하시려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다낚시 영상을 완성하기 위해 데블스 사장님이 매운탕을 먹는 날 연락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주면 큰일 나는데. 직접 만든 초밥에 포커스를 주려고 했는데 잘 안됐네요.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냉장고를 먼저 비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은 돼지고기로 불고기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꼬막이랍니다. 이 꼬막이라고 하고 비룡이라고 하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보이게 익혀서 먹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이 소스는 태국에서 흔히 파는 고기용 소스인데 코리안 바비큐가 유행했던 탓인지 코리안 마리네이트 소스가 따로 있습니다. 예전에 시험삼아 도전해봤던 소스인데 너무 괜찮아서 주기적으로 사서 먹고 있습니다. 해동된 고기와 섞어 15분 정도 숙성하고 바로 구워주면 너무나 쉽게 불고기를 만들 수 있죠. 지금 낚시하러 이렇게 왔습니다. 약간 매운맛이 나지만 영락없는 불고기 맛입니다. 때문인가 물이 불어난 느낌인데요. 날씨는 살짝 칙칙하지만 손맛의 세계를 향해서 일단 출발해봅니다. 카레가루는 한국 제품인데요. 사실 1년을 살기 전에 미리 한국에서 가져온 3가지 가루가 있습니다. 카레가루와 짜장가루, 그리고 짬뽕가루인데요. 세 가지 모두 태국 현지에서 구하긴 불편하고 자주 생각나는 음식들이라 미리 사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잘한 일 중 하나인데요. 태국 음식을 잘 먹긴 해도 나름 한국 토종 입맛이라 일주일에 몇 번씩 한식을 먹어주지 않으면 버티기가 힘든 저로서는 해외 살기에 도전하면서 준비한 나름의 방편이었습니다. 마음 한켠에 손맛과 매운탕에 대한 노스텔지어가 남아있다면 푸켓 바다낚시에 도전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1년쯤 됐다는 보트보이와 사장님의 절친이자 오늘의 주 낚시 용자입니다. 금요일, 오늘은 유독 편집이 잘 안 풀리는 날인데요. 낚시 영상을 좀 더 동적으로 보이게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안 풀리는 날에는 잠깐 쉬어가기로 하고 술을 먹기로 했습니다. 지난번 도전에 성공했던 볶음라면을 활용해 술안주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1년 반의 백수 겸 프리랜서 생활을 접고 새로운 일을 해볼까 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적어봤습니다. 자기소개서 첨삭으로 나름 잔뼈가 굵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자기 자신에 대해 글로 풀어내는 건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아직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은 아닙니다. 태국에서 지금까지는 관심만 가지고 있었던 일을 해보려는 건데요.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다시 당분간은 바닥을 다지는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